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용신과 십성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수업만 이해를 하셔도 사주의 80% 이상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용신을 잡는 법, 그 다음에 그 용신에 해당하는 그 입장에서 다른 십성들은 어떻게 작용들을 하는지, 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용신이라는 거는 사주에서 본인이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특히 신약한 사주에서는 일단은 인비가 용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에서는 보통은 식재관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식신일 가능성, 식신은 용신으로서 전체의 프로티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주 신강한 사주는 재관을 거의 용신으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식신을 사용하는 경우는 살살 달래야 할 때, 살살 달래서 설기시켜야 될 때, 한마디로 비겁이나 인성이 지극히 너무 강해서 재나 관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탈이 날 수 있는 경우에는 살살 달래서 설기시키는 방법으로 식신을 용신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약한 경우는 인비를 용신으로 사용하는데, 신약의 특징은, 어디 가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잘 내지 않고요. 사회적인 어떤 융합, 그 안에서 튀지 않고 자신이 조용히 묻혀서, 가만히 그냥 그 참여 인원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보통 가져요. 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조용히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신약사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신강한 사주들은 이제 비겁으로 신강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겁으로 신강한 분들은 어디 가서도 좀 본인이 주도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어떤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발동을 거시고 반드시 본인의 목소리를 내셔서 관철시키는 그런 측면이 강하신 분들로 그런 성정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격으로 봐서 튀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소규모 집단에 한 두세 명 정도의 모임이 편하시다면 신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모임에서 뭔가 주도하고 뭔가 타이틀을 맡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하신 분들은 신약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식상의 특징을 볼게요. 제일 먼저 식상의 특징. 식상이 일단은 이제 신약과 신강으로 나뉠 수 있겠죠. 만약에 신약한 상태에서 식상이라면 식상은 기신에 해당되겠죠. 식상이 기신에 해당된다면 오지랖,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약이라는 건 본인의 힘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많이 설기가 되다 보면은 마무리가 약하고요. 마무리 약하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또 게으른 면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힘이 약한 사람이 끊임없이 일을 벌리면 본인의 어떤 그런 기운을 다 빼기 때문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특히나 식상이 많은데 재를 보지 못하면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가 없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식상은 건강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이라는 것은 기신으로 작용할 때, 이 신약에서 식상이 강할 때는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식상이라는 거는 여자분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식상이 너무 많아서 신약사주에서 기진이 된다면 자식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빨리 독립을 못 한다거나 병치레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 엄마에 있어서 자식이 약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식상이라는 거는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게 신강사주일 때는 굉장히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일 수 있는 그리고 꾸준할 수 있는 측면을 갖지만 신약사주일 때는 꾸준하지 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말만 많지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주변이 없을 가능성도 좀 많지요. 그 다음에 식상은 식상이 강하면 관을 극하잖아요.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규칙, 우리 모두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려는 그런 습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신강사주에서 식상은 일단은 신강한 상태에서 살살살살 식상으로 빼주면 굉장히 이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겠지요. 네,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강하신 분들은 이 식상을 말로도 많이 논리적으로 풀어서 본인의 강한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강한데 신강한 분들은 이 식상을 또 운동이나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의 넘치는 그런 기운을 운동으로 땀으로 쫙 빼야 되는 그런 좋은 부분을 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강한 상태에서 식상은 굉장히 오히려 자기 표현에 굉장히 능하고요. 논리적이고 또 건강적으로도 네, 식상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 신강사주에서 식상은 자식 성분인데 여자인 경우에 자식이 굉장히 신강에서 힘을 조금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식의 모습이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높지요. 그리고 식상이 재까지 본다면 꾸준함으로 인해서 결과까지 이룰 수 있는 재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 결과잖아요. 예, 결과나 마무리를 짓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십성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신강한 상태에서는 식상이 용신이 된다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식상이라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성정인데 본인이 지금 신약한 분들은 자기 자신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식상으로 설계하면 사실은 남에 대해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겠죠. 근데 신강사주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신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정도 많이 작용할 수 있답니다. 일단은 식상은 그리고 이제 관을 극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을 극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식상이 기신으로 작용할 때는 규율, 규칙 같은 걸 잘 지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상은 또 재를 보면 꾸준함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룰 수 있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인성을 보면은 인극식, 인성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좀 과해서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는 식상이 용신이 될 수가 있겠죠.
너무 과한 거는 빼주고 모자란 건 채워줘야 되는 게 사주의 기본 원리니까요. 그 다음에 비겁. 네, 비겁. 비겁인 경우에는 비겁이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신약사주에서는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아주 좋겠지요. 그렇지만 신강사주에서는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안 그래도 신강사주에 비겁이 도움이 안 되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상은 결국에는 인성이나 비겁으로 발달한 신강사주에는 좋은 용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 다음에 이제 재성. 재성도 신약과 신강이 있겠죠. 신약은 그야말로 제다 신약이 되겠죠. 제다 신약으로서 본인의 힘은 약한데 재성은 많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건 욕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사람들은 본인이 신약해서 기운이 없는데 욕망만 넘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욕망이 넘쳐서 과하게 행동하다 보면 건강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요. 건강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약하다 보면 이 재성을 끌어오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재테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성은 또 그 욕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분이 욕망이 강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재성의 힘은 약한데 욕망은 강하기 때문에 돈을 좀 모으기가 힘든 그런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시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친정 아빠예요. 그러면은 재성이 신약할 때는 당연히 귀신이겠죠. 신약한 경우에 재성이 많으면 아빠 복도 없고요. 시어머니 복도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재성은 돈 중에서 현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사주에 많으면 업무 자체가 현찰을 다루는 업무들, 그리고 돈을 모아도 현찰로 모아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신강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강하면은 일단은 비겁이나 인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겁 입장에서 재성으로 설기가 확실하게 되죠. 비겁이 재성을 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극인이 되니까 인성도 재성이 설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인비가 발달한 신강사주의 재성은 용신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신강할 경우에는 당연히 아버지나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당연히 신약일 경우에는 재성이 너무 많은 힘을 빼기 때문에 사실은 식신생재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식신이 결과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신약일 경우에는 식신생재로 구조가 돼 있다면 이때는 비겁운이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비겁이 강해져야지 식신생재가 돼서 결국엔 이 재성을 내 것으로 취해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강할 때는 일단은 재성으로 힘을 빼주면 너무 신강하면은 사실은 본인의 힘을 자꾸 빼야지 사회적인 어떤 융화도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좀
가능할 수 있고요. 너무 세도 너무 약해도 좋지 않은 게 사주고요. 가장 좋은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가장 좋고요. 신강신약은 운에 따른 어떤 기복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재성은 식신의 힘을 빼지요. 그렇죠. 식신의 힘을 빼기 때문에 신약인 사주에서는 식신생재가 되긴 하지만 본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을 내 것으로 취해오기가 힘들고 비겁운이 발달할 때 내 재성을 내 것으로 끌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했고요. 비겁이 발달하면 비겁이 운에서 오면은 이 재성은 내 것으로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운이고요. 제다신약이니까. 그 다음에 관. 신약사주에서 관은 재생관이 돼서 일단은 재생관이 되면 관을 더 강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다신약까지 제다신약의 관다신약까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럼 관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재성이 용신일 경우에는 당연히 비겁이나 인성이 강한 신강사주일 때 재성이 용신일 가능성이 많지요. 네. 그래서 신강한 사주에서 재성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결혼해서 부인을 집안에 들여서 자기 자리에 앉히면 굉장히 재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은 결혼을 권장해 드려야죠. 재성이 이제 용신이기도 하고 재성으로 힘을 빼기 때문에 부인이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다 신약인 경우에는 본인은 약한데 부인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공처가 뭐 좋게 말하면 경처가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요. 그쵸? 재극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했으니까 관성을 해보겠습니다. 관성이 용신이 되려면 그야말로 비겁이 아주 강하고 인성이 아주 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성이 용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특히나 관성이 용신이 돼야 되는 경우는 걸록격이나 그 다음에 제왕격일 경우에 관성을 용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록격이나 제왕격은 거의 관성을 용신으로 보신다고 봐도 되고요.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성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인 경우에 관성이 많으면 일단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겠지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신약사주의 관성이 너무 강하면 여자인 경우에 아주 힘든 남편을 만나겠지요. 본인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러니까 남편복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신약사주에서도 방법은 있답니다. 신약사주에 식신이 좀 발달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 아니면 식신이 뿌리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본인 비견에 뿌리가 있는 경우에,
지장간 포함해서요. 뿌리가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네, 식신이 이 관성을 적당히 제어해서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네, 약하게 있고 관성이 너무 강하게 있으면 그건 식신 제살이 안 되겠지만, 식신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네, 대항해 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관성이 강해도 비견이 뿌리로 강하게 있다면 적당히 관성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운에서 더군다나 비겁이 받쳐주는 운이 온다면 네, 관성에 한번 대거리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운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약사주가 그냥 신약하게 살 때는 남편의 그런 어떤 힘들게 하는 부분을 참고 살다가 운에서 식신이 강하게 오거나 아니면 운에서 비겁이 아주 강하게 오면은 그때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 그때 독립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답니다. 네, 참다가 본인이 강해지는 시기가 오면은 네,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맞겠어요. 그 다음에 관성이 강한데 신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지요, 사실은. 그죠? 관성이 강한데 신강한 경우는 뭐 거의 신강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비겁도 강하고 네, 관성도 강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정도로 말을 하면 이거는 차라리 신강한 게 아니라 중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관성이 아주 많으면 네, 신강할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신강한 상태에서 관성이 너무 약하면 사회적인 규율이나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죠. 무관일 경우는 이제 특히나 심하겠죠. 모든 게 본인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신강한 분들은 반드시 이 관성의 제어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관성인데 지지에 있는 사고지, 진술충미 안에 이 관성이 진술충미 안에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범법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답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지장간에도 아예 없든가 무관이든가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이 사고지의 지장간으로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 관성은 네, 범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몸도 건강하죠. 몸도 많이 건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어디 가서도 본인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관계를 보면은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어줍지 않게 있으면 식신이 관성에 대거리를 못 하겠죠. 근데 식신이 뿌리 있게 좀 강하게 있다면 네, 이 관성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식신 제살이 가능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 네. 재성인 경우에는 이제 재생관이 되죠. 신강한 상태에서는 재생관이 참 좋지요. 그렇지만 신약한 사주에서는 재생관이면 재다신약에 관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비겁도 관성이 강한 상태에서 비겁이 뿌리 있게 강하게 온다면 예, 관성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감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네, 그렇고요. 식신, 재성, 비갑. 또 빠진 게 있을까요? 비식, 재관, 인성. 인성인 경우에는 관성이 너무 강할 때는 인성으로 설기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그럼 관이 상생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힘이 센 관성이 인성으로 설기되는 거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 일단은 인품적으로도 좀 훌륭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인정도 받기가 좀 쉬운 구조로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성의 직접적인 극을 받지 않고 인성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예, 특히 신약사주에서는 이 관인 상생이 된다면, 네, 좋게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까지 갔으면 이제 인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인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인성은 뭐를 극하죠? 인극식, 식상을 극하죠. 그러니까 인성이 과다한 사주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성이 강한 사주는 여기 이걸로 볼까요? 네, 인성이 강한 사주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자녀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극을 하죠. 인성이 강하다 보면. 그렇죠?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성이 너무 강하고 식상이 약하다면 표현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강하고 식상이 약하다면 인다신약으로 오히려 골골골 될 수 있지요. 네. 인성으로 강한 건 진정으로 본인의 힘으로 강한 게 아니잖아요. 비겁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강한 거지만 인성은 그야말로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비겁으로 강한 것과 또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강한 건 보통 인다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성은 식상을 설기하고요. 인성은 뭐의 극을 받을까요? 재성의 극을 받지요. 네. 그래서 인성이 강한 경우에는 재성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쵸?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강하면 식상으로 극하고 재성으로, 네, 식상을 공격해서 식상이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성으로 인성의 힘을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경우에는 관으로부터 또 인성의 생을 받으면 좋진 않겠죠? 신강사주에서는. 네, 인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인상생은 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상태에서 비겁이 강하면, 네, 이것도 좋아 보이지 않죠? 당연히. 네. 비겁과 인성이 강해지면, 네, 많이 신강한 사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비식, 재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신약한 사주에 있어서는 신약한 사주에서는 인성이 이제 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일단 신약이면 인성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를 말하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성에 힘을 주는 관성, 인성에 힘을 주는 관성으로 인성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신약사주에는 더군다나 인성이 약하면 뭐가 인성을 생해주는 관성이 강하면 가장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성이 아무래도 약하면 사실상 진짜 좀 자력갱생 해야 되고요. 네. 혼자 홀로 모든 성취를 주변의 도움 없이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안쓰러운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겠죠. 주변에 도움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사주는 자신의 몸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기감에 항상 처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 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묻혀 살아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도 보존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남들로부터의 어떤 비난을 받아도,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다 비난을 받아도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나를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약사주는 남으로부터의 비난을 받으면 일단은 굉장히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데다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자기 자신한테 자꾸 돌리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자꾸 열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성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성이 많으면 아무래도 게으르고 인성이 많은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다 상대방 배우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해요. 그리고 인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고 귀신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꾸준함도 떨어지고 공부를 더 피하고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는 공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해내서 자신의 사주를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인 분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많이 높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겁. 네. 일단은 비겁이라는 건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동료, 형제, 지인들을 말하는데요. 네, 비겁이 강하면 그야말로 나와 함께하는 내 동료들이 많잖아요. 뭔가 싸움이 벌어져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태클을 걸어와도 피하지만, 자기 동료들이 3-4명 모인다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므로 비겁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겁이 강한 분들은 아나무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나와 힘을 보태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비겁은 뭐를 극하나요? 죄를 극하죠. 네, 비겁이 많은 남성분들은 부인을 상당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비겁이 많은 남성분들은 이혼 안 하시려면 굉장히 부인을 많이 아껴주셔야 한답니다. 임상에 보면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혼율이 높으셔요. 남성분들이요. 물론 여성분들도 비겁이 강하면 남자들에게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다 태클을 걸고 다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상 충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겠지요. 그리고 비겁은 죄를 극하고 인성의 생을 받고요. 이럴 경우에는 신강할 경우에는 안 좋고 신약할 경우에는 좋겠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비겁은 식상으로 설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거는
비겁이 아주 강할 때, 신강할 때는 식상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잘못, 비겁이 너무 강한데 약한 관이 와서 비겁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 관이 데미지가 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살살살 달래가면서 식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경우들도 많답니다. 관이 올라 그러면 아주 강하게 와서 비겁을 눌러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식상으로 설계를 하고 재로 자기의 힘을 빼고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시면서 사셔야 되고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여요. 자기 중심주의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약한 경우에는 이제 식상으로 설기를 하거나 관으로, 아주 강한 관으로, 뿌리 있는 관으로 비겁을 눌러주면 이 신약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강한 경우에는 인성의 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더 강해지겠죠. 오히려 신강한 경우에는 재로 힘을 빼거나 식상으로 설기를 해줘야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겁이 용신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다 신약 같은 경우에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있겠죠. 이 제다 신약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이 비겁이 뿌리 있게 강하게 와주면 이때는 본인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만 보던 돈을 내 돈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다 신약의 경우에 비겁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답니다. 네. 오늘 수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의 이것만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마스터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주의 한 80%는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제가 강의한 거 빼고도 자꾸 생각이라는 걸 자꾸 해보세요. 그 십성 간의 관계나 그 다음에 사주에서 어떤 구조에서 어떤 것이 용신이 될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면은 충분히 실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피곤하셨는데 이 연휴에 푹 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